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자, 이 사건의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될 동영상이 확보됐습니다. 방금 전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로 있던 이 한 달여 전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폭행으로 보고 내사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운전 중에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피해자가 원한다고 내사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가법상 운전 중 폭행으로 이 형사 입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이용구 변호사, 당시 이용구 변호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결정적인 물증인 택시 내 블랙박스가 삭제돼서 복구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블랙박스에 담겨 있던 동영상이 복구됐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의 개가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불러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면서 현장 검증도 마치고 또 결정적인 물증인 이 동영상, 이걸 통해서 이제 이용구 차관을 소환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다시 수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 이용구 차관은 옷을 벗어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채널A가 방금 전 특종을 했습니다. 자, 채널A 취재 결과 이용구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택시 내부 동영상이 복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은 블랙박스에서 복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블랙박스를 당시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핸드폰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 이 이용구 차관과 합의한 뒤에 핸드폰에서 이 영상을 삭제했는데 이게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복구된 겁니다. 자, 이 영상에는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을 잡고 하는 그런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검찰은 이미 이 서초경찰서와 이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수사를 작심하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당초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그냥 단순 폭행으로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를 봤다, 그래서 내사종결했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은 끝없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 폭행 장소가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택시기사는 분명히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단지 안이 아니었다. 아파트 입구 일반 도로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 시동을 켜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용구 당시 변호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이 사건이 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 택시기사는 영업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한 4시간 동안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이 당시 변호사 시절 이 택시기사를 찾아가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정말 벌이가 시원찮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합의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꽤 큰 액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서초경찰서는 이용구 차관은 경찰서로 불렀지만 이용구 차관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만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했고, 자, 이 피해자가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 문서도 형사가 대신 주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초경찰서는 왜 이리 이용구한테 봐주기 의혹을 이렇게 남긴 걸까요? 자,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난달 말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서 약 30초 분량의 동영상을 복원했습니다.
자,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이 택시기사의 목을 잡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이 남아있던 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카드가 아니라 휴대전화였습니다. 택시기사는 메모리 카드에 영상이 없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폭행 피해 다음날 지난해 11월 7일입니다.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업체 컴퓨터로 블랙박스 저장 장치를 연결하자 폭행 당시 영상이 남아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택시기사는 곧바로 증거 확보를 위해서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날 이 차관과 합의를 한 뒤 핸드폰에서 이 영상은 지웠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에서 이 지운 삭제한 영상이 복원된 겁니다. 자, 메모리 카드 영상은 복원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녹화와 삭제가 반복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반면 휴대전화 영상은 삭제는 했지만 촬영을 했던 디지털 흔적이 남아있어 복구할 수 있었다고 채널A는 보도했습니다. 자, 앞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 진술 외에는 운행 중 폭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어서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검찰이 복원한 이 영상 스모킹 건입니다. 이번 수사의 방향을 물꼬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구 차관 이제 영상까지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경찰도 이용구 차관도 안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 하나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능하다는 겁니다. 자,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정말 집요하게 추진해온 공수처, 이 공수처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이제 공수처장까지 탄생했습니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채택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겁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이 김진욱 후보자 초대 공수처장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공수처장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장을 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수처 만드는 데만 골몰해서 이 세심하게 공수처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탓입니다. 게다가 김진욱 후보자의 답변 하나하나가 민주당 일부 의원이 볼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야, 저러다가 윤석열 꼴 나는 거 아니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지만 그 반대 결과가 나온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바짝 긴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김진욱 후보자는 민주당과 기본적으로 이 소통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변 출신도 아니고 과거에 민주당 의원들과 교분이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뉴페이스입니다. 그야말로 뉴페이스입니다. 변호사 김현장에서하고 판사 한 3년하고 헌법재판소에 있었습니다. 논문 같은 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입니다. 자, 그러자 김남국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공수처 통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괴물이지만 이걸 만들 때 얼마나 민주당이 엉터리로 만들었는지 이제 정체가 탄로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지금 화제입니다. 민주당이 극도의 불안감, 극도의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는
공업용 미싱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공수처가 구속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당연할 겁니다. 사실은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야당이 이 공수처를 비판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덜컥 공수처가 출범한다니까, 그리고 김진욱 변호사, 김진욱 이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은 지금 속으로 상당히 긴장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는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을 가지고 공수처는 그러면 누가 통제하느냐, 이 논란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에는 야당이 비판했던 겁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 공수처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제는 막상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니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김진욱이 정말 윤석열처럼 돌변해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 잡아넣겠다고 수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막느냐는 겁니다. 대책이 없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경찰, 검찰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오래된 조직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든 이 공처는 무슨 일을 벌일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무슨 사고를 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덜컥 출범이 됐는데 김진욱 후보자가 만약 윤석열처럼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기 시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애당초 이 공수처는 권력을 쥔 사람을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 측 의원들은 공수처가 가진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애초 공수처 출범 이전부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주장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범을 시켰는데 출범시키고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린 게 발견된 겁니다. 자,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보고 이첩 권한을 거론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뭉갠 경우 수사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이첩받은 기관의 수사 과정에 대해 통제하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 거꾸로입니다. 과거에 이게 야당이 했던 주장입니다. 공수처가 문재인 대통령 말만 듣고 적당히 뭉개고 하는 것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정반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검찰보다 공수처가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이 김남국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민주적 통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 규칙을 정할 때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반드시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 자, 김진욱이 마음만 먹으면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권 사람들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통제합니까?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 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되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 처장이 법률 위반 등 중요한 잘못을 하고 하면 탄핵할 수 있는데 징계 등 내부적 통제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의 징계와 공수처장은 좀 다릅니다. 지금 굉장히 미비한 겁니다. 처장이 만약에 전역을 한다. 누가 컨트롤합니까? 힘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권 일각에서는 공수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작심하고 정권 수사를 추진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도읍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두 번씩이나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이다. 당시 여야가 차분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될 텐데 이제 와서 통제 방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도대체 염치가 없다. 아무튼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공수처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아무튼
민주당 문재인 정권 정말로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